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정말로 속 시원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받기 시작할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두겠습니다.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올려주시고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라고 함께 올려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쫄보님 오셨네요. 오늘도 공주 모드다라고 하셨는데 옷이 좀 공주스럽나요? 또 으쌰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고요. 또 PJ5님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 같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또 땅하늘님 그리고 JY 정님도 오셨고요. 윤수짱 김시용님까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많이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출발합니다. 네이버 TV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가볼게요. 티캐디 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시작합니다. 대우건설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8,02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대우건설이 오늘은 7,4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0.13% 상승이었네요. 자, 근데 티캐디 님께서는 이미 대우건설로 한번 수익을 보셨고 추가 매수로 한 이후에 손해보고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하시면서 추가 매수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시는데 어떡할까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먼저 드리겠고요. 아마 가격을 보고 올라가서 좀 먹고 수익하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네. 팔고 났을 때 내려와서 사게 되면 추세 하락 구간 재매수하게 해서 거기서 먹은 것을 토해입니다. 우리가 테마주를 주로 할 때 차트 실력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테마로 금방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다른 거 우량주를 가면 1년에 50%밖에 안 가면 그걸 못 갖고 있어요. 테마는 금방 벌어요. 그래서 다시 테마주가 내려오면 또 사게 됩니다. 바이오가 특히 그러죠. 그래서 바이오도 만약에 시즌도 위에서 많이 올랐다가 먹고 나왔다가 또 다시 샀다가 계속 먹었어요. 근데 추세 하락 구간에 딱 들어가서 잠깐 물리면 또 내려가는 거. 물 타려고 물 타고 또 내려가요. 그래서 먹은 것을 다 거의 다 토해내거든요. 이게 바로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돈을 번다는 게 그렇습니다. 다 겪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는 제가 4월부터 그렇게 5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건설주는 7월까지 나오시라. 근데 실제로 6월에 고점이 나왔죠. 그리고 대다수 건자재도 4, 5월달 고점이고요. 철강도 다 경기 민감주도 벌써 고점이 거의 다 나와서 내려왔다 반등하는 거예요. 반등할 때 팔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경기 민감주는 작년 여름에 사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올해 갖고 있다 올해부터 조금씩 덜어내서 빠져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대우건설도 보시면 자 6월 2일 날 9,540원 가고 빠졌죠. 오늘 실적이 나오는데 1,700원 나오네. 실적이 1,600원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오니까 올해 한 6천억, 7천억 정도 나올 걸 보이는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10배 가면 7조잖아요. 영업이익에. 근데 지금 시가총액 3조밖에 되지 않아요. 영업이익에 5배밖에 안 되잖아요. 시장은 13배 정도 되는데
그럼 절대 저평가잖아요. 근데 왜 주식이 빠질까? 이런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한 거죠. 자, 미래가 확실한 것은 손해 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려가면 더 사면 든지 물 타면 돼요. 그죠?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한 건설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그냥 요즘은 땅 파고 집 짓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벌써 99년, 2000 초반 다 끝났습니다. 2000년도, 99년도 IT가 버블이었다가 그래도 10년 뒤에 다시 IT가 갔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래서 4차 자율주행 되듯이 그러면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 반등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100% 나면 거의 다 나오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실적이 좋다고 여름에 건설주 사시면 절대적인 초보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25년 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보면 건설주는 1월 달에 사서 아니면 12월에 사가지고 1월 초에 사가지고 7월이나 5월부터 7월 사이에 팔아먹으면 거의 고점이에요. 눈 감고 먹습니다. 올해도 그랬잖아요. 그죠? 보시면 거의 그렇습니다. 작년도 보세요. 여기 10년도 12월에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고점이에요. 일요일 날. 내려가잖아요. 자, 그런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2015년도 1월인데요. 저희도 제가 이 토마토 처음 와가지고 15년도 2월에 오픈했는데 1월 말부터 대우건설을 5,000원대 후반에 6,000원 사가지고 목표가 9,000원 정확히 팔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이제 8,000원대 내려오니까 막 사는 게 끝없이 빠졌잖아요. 그죠? 오래 기다린 본전을 할 수 있겠죠. 또 끝없이 빠졌어요. 자, 그럼 올해 만약에 경기 민감주에 올해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서 있으면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데도 올해보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안 나온다면 다시 제자리 내려갑니다. 4천, 5천 원대로. 그래서 이런 걸 경기 민감을 생각해요. 그 경기 예측을 못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 몇 달 안 됩니다. 항상 보시면 한 5개월 정도 수익이 났다가 4개월 고점 계속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작년부터 한 6개월, 7개월 정도 올라갔어요. 8개월. 올해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과거보다 돈이 시장에 두 배, 몇 배 더 많잖아요. 투자자가 주식 투자 400만 명대에서 지금 900만 대 되니까 2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초보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돈의 힘으로 막 사면 돈을 먹는다 막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면 무조건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고성장하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성장하는 주식을 내려가면 더 사면 되잖아요. 이런 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봉 차트를 보시도 기술적 보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적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주가는 내려가고 추세 하락이죠. 기술적 반등하면 반드시 파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목표가를 8,200원 가면 좋겠지만 지금 7,400원이잖아요. 뭐 10% 이상 가면 좋겠지만 벌써 올라가면 8,000원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신 분이나 그 단가 보면 8,000원이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8,000원 정도에서 8,200원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선이 과연 올라갈까? 누가 살까요? 그러면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자, 개인만 사놨잖아요. 여기. 기가 막히게 6월 초부터 개인만 꾸준히 사는 거예요. 올해 5월부터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포스코, 이런 건설주, 은행주잖아요. 전부 다 추세 하락 중이죠. 7월에도 외국인들은 전혀 안 사요. 이런 것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를 꼭 하셔야 된다. 보고 물 타고 싶으시면 정말 단계에 많이 빠졌을 때 타야 된다. 비중은 높지 않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물 타고 싶으시면 건설주는 한번 빠지면 끝없이 빠지기 때문에 6,000원 한 뭐 500원 이하로 가면 물 타면 한 7,000원 중반에 나오니까 22평선까지 팔아서 나오시고 물도 함부로 타시면 안 되고요. 지금 10%니까 한 8,200원 가면 다 파시고 8,000원 정도 본전 가면 다 팔고요. 좀 잘 간다면 8,200원 지금 모멘텀 없잖아요. 실적 다 나왔잖아요. 벌써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도 지금 못 가잖아요. 저 거래도 없고 소외됐다는 거죠. 그 벌써 거래가 거기 실렸잖아요. 여기서 2번이나 실렸습니다. 거래가 2번이 실렸다는 것은 많은 1급 투자자도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물린 사람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이제는 이까지 못 간다는 거죠. 저항선 이상으로. 그래서 아주 위험한 구간에 저 매도 구간에 사신 거죠. 차트를 보시면 정확히 보유 금지선이 나옵니다. 8,400원이 보유 금지해야 되는 거, 이 주식은. 얼마에 샀든지 상관없이 8,400원 깨지면 전량 매도하고 보유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9,000 사도 손절, 밑에 5,000원 샀더라도 이익 실현. 이걸 모르시니까 지금 이렇게 손해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손절을 안 하면 끝없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그래서 꼭 반등시 8,000 정도의 목표가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빠지면 7,000 손절가 7,100원이에요. 그럼 7,100원 이하라고 하면 오히려 손절 기다리기 싫으면 손절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면 한 6,300원 정도 매감하면 되지 않을까. 만약 이런 것은 올 가을에 11월이나 이때 급락했을 때 건설주가 그때 밑에서 물을 타 놓으시면 내년 다시 5월 달 정도 되면 뭐 코로나도 끝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경기도 뭐 조금 나아진다 그러면 그때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고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반드시 매도입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건설주가 특히나 좋았습니다. 대우건설도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왔죠. 한 2, 3천 원대에서 9천 원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6월에 고점을 찍었고 지금 좀 차트상으로도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지금은 주의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진단도 함께 주셨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한 대응 전략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어요. 8천 원 정도에서 매도 타이밍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 라인은 7,100원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서당계 1년차님 오셨고요. 주미영님, 또 오렌지님, 지각했다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는데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이냐? 제가 출석 체크하기 전까지가 마지노선인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출석 체크를 했거든요. 때문에 오늘은 지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많은 종목들 계속 올려주세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오늘 최병원 전문가님 과 함께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유튜브에서 너클조 님이 올려주신 종목 만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매수가가 7,610원, 비중은 30%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배당도 좋고 금융주 중에서 저평가라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배당일까지 들고 가야 될지 고민인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BNK 금융지주 과거에 이제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에 해서 은행 체제 합병해서 이제 된 운영사고요. 그다음에 BNK 캐피탈 있고 신용정보 뭐 이런 이제 자회사도 있고 BNK 투자증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쪽은 실적이 좋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경기도 회복되면서도 또 좋고 대출도 뭐 B2를 하지 부동산 뭐 연걸 B2 이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받고 좋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벌써 작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 실질적으로 이 주식도 올라갈 때 올해부터 급등했죠.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은행뿐만 아니라 KB금융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KB금융 보면 올해 특히 올해 1월부터 작년 10월 좀 올라갔다 눌림목 주고 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작년에 끝날 줄 알고 올라갔는데 안 끝나니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일반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은행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 이자를 비싸게 받으니까 이익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더. 그래서 금리 인상계 수혜주로 해서 지금 5월 달부터 은행주 사신 분들이 또한 뭐 우리 보면 큰 뭐 전문가라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금리 인상의 수혜죠. 은행주니까 은행주 사야 된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맞긴 맞아요. 근데 금리가 인상되면 될수록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대출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회수하게 된다든지 유동성을 흡수. 그러면 대출이 줄어듭니다. 전체 규모가 가면 갈수록. 그리고 부실이 생겨버립니다. 지금 저축은행 부실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미미하지만 그러면 저축은행의 수익이 많이 났다. 그다음에 집단대출뿐만 해서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금리가 올라가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 하면 가장 큰 타격이 있는 회사가 저축은행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이 안 좋고 할 때 부실화, 집단대출, 부재, 미분양 되면 저축은행 거의 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즉, 금리 인상이 되고 물가가 상승되면서 경기 침체까지 온다면 은행주들은 기업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상된다면 경기 부진이 예상된다면 은행주를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잠깐 조정받았다 산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잠깐 지금 뭐 5월 달이잖아요. 보세요. 5월 달 고점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5월 달부터 개인이 가장 많이 선 종목이 은행주부터 이런 거예요. 그죠? 왜 그 전에 안 사고 있다가 6개월만 미리 봐도 주식은 알 수 있는데 여기 사니까 계속 물죠. 포스코도 마찬가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경기 민감주들을.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근 못 가는 것은 뭐 델타 변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경기가 지연되는 거잖아요. 중국도 지금 그래서 뭐 외국인 빠지고 있는 거 규제하면 오히려 기업들도 실적 안 좋지만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는 거죠. 기업 실적 안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는 경기와 동행을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등할 때 신규 사지 말고 갖고 있으니까 지금 7,610원이에요. 뭐 지금 사고 90원밖에 수익이 안 났네. 어제 샀네. 아니면 그전에 샀다가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지금부터 은행주와 경기문전은 비중을 축소를 하고 안 갖고 있는 게 좋고요. 만약에 물리면 끝없이 물립니다. 보세요. 옛날에 배당 때문에 샀다가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을 몇 프로, 5% 먹으려다 반타작 됐습니다. 은행주는 지금 물론 배당주는 8월 달에 사면 되지만 그럼 미리 샀으면 돼요. 그 밑에서 쌀 때 작년 올 초에 그러면 100% 수익 난 상태에서 배당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배당 때문에 가져가요. 손해나면 또 배당 본다고요. 배당 때문에 그렇다. 개인 투자자는 배당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면 개인 투자자는 큰 돈을 벌려고 주식해야 되죠. 배당 몇 프로 5% 받는다고 뭐 1억 뭐 10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배당을 3%가 얼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그액자 좀 돈을 버시는. 그래서 반등 시에 물론 크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뭐 코로나도 계속 있어지고 경기가 괜찮으니까 그렇더라도 손절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7,100원이 손절가입니다. 7,100원 손절가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물론 이제 길게 보면 좀 더 갈 수는 있을 걸로 보여요. 한 8,700원 정도까지 보면 한 1,000원이면 10 몇 프로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한 뭐 7,000 평균적으로 보면 7,800원에서 9,000원 정도 사이. 만약에 전체적인 장이 좋고 다시 경기도 모멘텀이 좋아지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큰 수익이 아니잖아요. 20% 정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비중이 그렇게 30%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 상태에서 반등시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줄일 때는 올라갈 때는 지금은 모양 괜찮으니까 7,500원 정도 깨지지 않으면 갖고 있다가 반등 시에 한 뭐 8,000원 정도의 비중을 한 10%만 더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실적 배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의 좀 리스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7,100원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선 종목도 그렇고 이번 종목도 그렇고 왜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한 발 늦는 것일까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한 발 좀 앞서 보면 좋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혼자 하기보다는 또 전문가와 함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상류층님께서 건설주의 은행주까지 동방박사님 혈압 올라가시겠어요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섹터들 꼭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내가 투자할 때 한번 꼭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4,6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은 4,39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비중을 더 늘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스펙에 상장된 작년에 같이 합병했는데요. 디스플레이 반도체용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있죠. 초고순도 소재 쪽을 이제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머티리얼즈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작년부터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근데 전체 3분기에 흑자 전환했죠. 안 좋다가. 그래서 경쟁력은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닌 걸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500억도 안 되는 회사죠. 아주 소형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억도 안 되니까 그러면 가치를 따져보면 가치를 볼 가치도 없어요. 과거에 물론 이제 2020년도 뭐 가치에서 그렇진 하더라도 올해 37억에서 3분기니까 그럼 한 100억대 나온다면 150억 나와도 지금 시가총액 보면 거의 20배죠. 그래서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요즘 이제 스펙 관련 회사 했던 거 뭐 잘 가는 것도 좀 있죠. 그래서 같이 좀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 좀 거래도 적고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갈 돈이 없으니까 뭐 몇백만지 있는 주식은 마지막 그냥 가격 골로 같이 가고 그처럼 그런 어떤 대면 비슷하게 움직였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적정 주가까지 왔으니까 물 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식은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 바닥이 어딘지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돌파할 때 최소한 차트를 모르고 월봉을 딱 놓으면 작년에 계속 있다가 올해 작년 8월부터 안 내려와 안 가다가 올해 작년 12월 올해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작년에 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주식이 뜨는 거죠 여기에. 그럼 평균적으로 2,000원짜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83 급등하면 여기서 초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야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거래가 여기서 실렸잖아요. 작년 실렸다가 여기 실렸는데 요게 이제 여기는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올해 작년 12월부터 여기에 실렸으니까 올해 1월 달까지 거래가 대다수는 여기서 샀습니다. 1급 투자자는. 그러면 거래가 여기 실렸잖아요. 많이 팔아먹었죠. 거래가 실리고 나서. 물론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거래가 계속 실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여기는 없잖아요. 거래가 거의 줄어 있잖아요. 줄어 있는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이건 거의 고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실리고 나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잖아요. 실리고 나서 바로 고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 실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시간이 좀 흘러서 거래 없이 올라가는 때가 거의 다 고점이에요. 그런데 고점 정확히 예측은 그러다가 이 추세를 어느 정도 기준선을 깨버리면 12평선이나 기준선을 깨버리면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계속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4,000원, 3,600원 이렇게 지지선이죠. 그죠? 그럼 이제 4,000원이 손절선이에요. 4,000원, 4,600원 내가 샀다고 4,000 오면 내가 물 타가지고 본전하고 나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 주식을 사는 분들은 전부 다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타는 개념이 아니라 반등할 때 파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내일 양봉 떠야 돼요. 양봉 뜨면 괜찮은데 일단 그렇더라도 4,600원 사신 가격에 팔고 나오시고 적정 주가 이상이니까 뭐 이런 주식들은 한 번에 뛰기도 하니까. 근데 보세요. 일봉 차트로 보면 추세는 다 깨지고 있죠. 그죠? 그게 여기서 깨지고 있잖아요. 벌써 하락 들어가고 있어. 계속 고가놀이처럼 하다가 주가는 올라갔죠. 그러다가 완전 힘이 없이 스토캐스트 힘이 없이 내려가죠. 전환지표가 내려가고 있죠. 그럼 반등할 때 팔든지 아니면 그냥 파셔야 되는 거죠. 200원밖에 손실 아니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내가 조금 손해 나면 본전 생각 때문에 빨리 물 타서 본전하고 이 생각하다 보면 더 사가지고 물려요. 그 물 타다 물에 빠져 죽는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타는 것은 아니라 주식은 물 타는 주식들이에요. 물 타서 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들어갈 때 그냥 집중할 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갔다가 내려온 적정주 갔다 내려온 주식은 함부로 물 타면 안 되신다. 그래서 물 타려면 정확한 어떤 기술적 지표라든지 적정 주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 타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물 타는 것보다는 그냥 반등할 때 단기 목표가가 4,500원 정도 되네요. 4,500원 정도 이상 가면 대충 팔고 나오시고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매도 쪽으로 조언을 해드렸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좀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함께 하시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그리고 전화 상담 열어둘게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스카이 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 살펴볼까요? 매수가는 22,500원, 비중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이제 간단하게 올려주셨는데 22,500원이면 뭐 최근에 들어가셨을지 아니면 조금 됐을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좀 출렁거림이 좀 있었던 종목이어서 자, 출렁출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응 전략을 조금 잘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현대 벤지스 현대자동차 스테인리스 이렇게 뭐 이렇게 납품해서 그런 회사인데 현대차가 이제 점유율이 각은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갔을 때 2, 3%였다. 고전에 그러다 한 8%대 갔다가 다시 6%까지 내려갔다 지금 올라갔거든요. 비중이 미국에서 좀 잘 팔리고 있어서 올라가면서 실적이 1분기도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근데 구조적으로 여기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피크아웃이에요. 시장 자체가 자동차 산업 자체가 뭐냐면 그동안 살 사람까지 다 샀습니다. 자동차. 코로나니까 뭐 그냥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대중교통. 그래서 거의 샀기 때문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 분석에 의하면 자동차 산업 미국에서는 피크아웃이다. 저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MS 늘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도 실적이 좋은데 못 갈까? 지수 그런 게 아니라 현대기아차도 그전에 현대기아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효율도 좋고 연비도 좋고 고급적으로 자동차 아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 어려울 때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가 GM도 아니고 도요타도 아니고요. 일본 차도 아니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예요. 맨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래서 현대차가 10만 원에서 28만 원 가고요. 기아차도 만 원에서 8만 원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2010년 그때부터 안 가는 거죠. 계속 빠졌어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GM차를 사면 돼요. 미국 차를 사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비중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잘 안 팔기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면 큰 차고 기름도 많이 먹더라도 좋은 원래 사던 GM 거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적 좋았다고 사면 미래 실적이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올라간다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세요. 4월 달에 그렇게 하면서 자동차 점유율 높으니까 급등해 버렸잖아요. 거래가 실렸죠. 지금 거래가 없이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 이 고점을 뚫기가 아주 힘듭니다. 24,500, 25,000원 정도. 자, 그러면 25,000원 정도, 24,000원 이상을 뚫으려면 자, 그러면 이제 22,500원 10%를 비중을 사가지고 내 24,000원 가봤자 거의 5%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특히 과거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려서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하니까 다들 좋다 그럽니다. 철강주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늘 뒷북 투자를 하는 거죠. 작년에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많이 산 연초부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런 쪽을 경기민감처럼 마찬가지듯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 오히려 위에 갔다 27,000 갔다 22,000 싸니까 내가 좀 사가지고 본다. 잘 모르는 투자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모양 자체는 괜찮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해서 만약에 지지선을 붕괴하면 그냥 팔아줘야 됩니다. 손절하든지. 그래서 이건 지지선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은 아직 뭐 2분기하고 3분기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지지선은 21,700원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22,500원 샀으니까 안 깨먹으려면 22,700원이 지지선이에요. 산 가격 근처에 그죠? 단기적으로 22,700원 깨지면 뭐 좀 10% 비중밖에 안 팔고 나오셔서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나중에 보고 하시고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22,000원 선 지지되는지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시고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속보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6.5%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8.4%였는데요. 예상치보다는 하회한 수치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0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 41만 9천 건보다는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예상치였던 38만 건보다는 상회한 수치라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도록 하죠. 이번에도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 살펴보겠습니다. 김 부자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4,500원 그리고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고점에서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빠져나올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에 필명이 김부자예요. 그러니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잘 모르는 주식 소형주를 사가지고 하시면 계속 그냥 부자가 안 돼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장 머티리얼즈를 사고 싶으면 가장 좋은 머티리얼즈 주식을 골라서 그걸로 사야 되죠. 잘 모르잖아요. 무슨 뭐 회사 내용도 잘 모르고 차트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잘 모르고 그러면 그 머티리얼즈 요즘 뭐 머티리얼즈가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서 최고 좋은 주식을 사면 실적도 잘 나오고 좋은 사면 내려가면 더 사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돈 버는 비법이에요. 근데 우리 돈이 적은 분들은 몇천도 안 되고 주식 하신 분들 계속 소형주 어디 가서 이렇게 머티리얼즈 제일 나쁜 머티리얼즈 찾아요. 그죠? 가격이 단가가 몇천 원 하니까. 몇천 원 하다는 것은 몇천 원, 몇만 원 하고 SK 머티리얼즈는 수십만 하잖아요. 그 일지 머티리얼도 8만 대 하고 다른 머티리얼즈 비싸면 이것은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막 40만, 30만, 20만 원 이렇게 30만 하니까 아니 얼마 전에 SK 뭐 30만 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30만 대 하니까 내가 30만 한 주밖에 못 사고 1월 3천짜리는 많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수익률은 같아요. 근데 비싼 주식이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잘 나가니까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사는 게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100만 가서 30만에서 3만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니까 100만 가 이제 한 번도 이제 못 사잖아요. 3만 대 샀다 팔고 5만 대 샀다 팔고 나서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머티리얼즈는 이것은 세라믹 회사죠. 그래서 전자레인지 여러 마그네트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 회사는 보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재무제표를 볼 수 있었다면 재무제표를 봤다면 이 주식을 내가 절대로 건드리진 않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도 모르고 이제 하니까 이거 도박적인 많이 주식은 마찬가지 봐요. 영업이익 1억 작년에 1억 나왔어요. 이게 과연 회사일까요? 장사 지금 임직원 노력해가지고 1억밖에 못 벌어요. 장사해서. 개인도 1억 이상 뭐 연봉 1억 이상 번서 얼마 많아요. 1억 이상 연봉 받는 70만 명인가? 그렇게 있는데 이 기업이라는 회사가 1억밖에 못 벌고 그 전에 2018 5억밖에 못 벌었어요. 19년 38억. 그래봤자 1,000억도 못하는 회사인데 적자 전환도 하고 단기순이. 그런데 이걸 내가 그럼 머티리얼즈에서 세라믹 뭐 전자에 들어가 여러 가지 절삭 공부 해가지고 들어가 과거에도 잘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잘 됩니까? 그죠? 이것만 알아도 나는 이쪽으로 쳐다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잘 모르면 확실한 거 사시라. 자, 4,500원 샀으니까 지금 3,900원이에요. 얼마 손실 뭐 10%밖에 안 돼. 소형주 한 뭐 10% 나오면 그럼 20, 30%도 상한가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 손해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시면 사신 단가가 4,500원이니까 거의 어디 샀을까요? 여기서 아무 고점에 샀든지 아니면 과거 여기 샀든지 여기 샀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샀으면 고점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때 여기서 아니면 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만 보고 산 거예요. 예, 가장 이런 지양해야 될 투자법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사도 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게 뭐 사도 돼요. 그죠? 만약에 나는 막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에코프로다. 아무나 에코프로 요즘 잘 가지. 그러면 가격 올라가면 나는 물리면 더 사겠다. 그러면 사면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은 물리면 더 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실적이 보장 안 돼 있잖아요. 만약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사는 사람은
내가 만약 1,000만 사면 이 사람은 1,000만 사면 유니온보드 내가 담보 실적의 담보를 잡지 않고 그냥 주식을 사는 거고 만약 에코프로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거 사는 것은 내가 미래의 실적을 담보를 딱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면 본전은 안 깨먹을 거 아니에요. 담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 버는 사채업자도 그렇고 막 그냥 캐피탈리아 사다고 은행도 담보받고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잖아요. 평생. 우리는 주식 투자자는 담보 안 받고 그냥 실적도 모르는 주식을 사니까 담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절해야 되잖아요. 내려가면. 아주 다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대로 다음부터는 실적을 재무제표 딱 보고 별로 적자도 뭐 수익도 못 낸다. 그럼 앞으로 좋아진다 해도 그거 분석 못 하죠. 그럼 하나 하면 됩니다. 주식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바닥권이니까 올라가겠죠. 또 뭐 어느 정도는 다시 내려가더라도 완전 바닥권 테마 한 번 불면 올라가는 뭐 소형주들이니까 지금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주식 안 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좋지만 가지고 있으면 목표가는 4,200원 정도 되네요. 반등 박스가 상단이 4,200원 정도면 파시고 근데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비중 뭐 높진 않으니까 20%인데요. 더 많이 내려가면 추가 매수만 저점은 다 깨고 내려가요. 3,000원 쭉 내려가면 물 타가지고 있으면 조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본전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그렇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그냥 팔고 나오셔서 좀 더 좋은 주식으로 사라는 의미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다음부터는 그 기업에 대한 분석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렸고요. 그래도 4,2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응원할게요. 자, 다음 종목 가야 되는데요. 이번 종목 역시 조금 많이 답답한 종목입니다. 보험님께서 배럴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12,5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 보험님께서도 저도 어이없어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배럴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9,96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2,000원 선에서 사셨으면은 이분도 역시나 거의 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배럴이 그 비키니 이런 거 팔아요. 패션 의류. 메시가드. 그렇죠. 그렇죠. 가서. 네네. 그러니까 아니 요즘 코로나 때 뭐지 수영장도 못 가잖아요. 그죠? 스포츠 의류 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적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코로나 수혜주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래서 코로나가 좋아지겠지만 네. 코로나 중국 그래서 작년에 적자 났어요. 70억 적자 났어요. 그 전에도 뭐 한 이제 60억, 80억 이렇게 이익을 냈었는데 영업이익 정도는 그런데 뭐 시가총은 뭐 원래 코로나 전 같으면 뭐 비싼 주식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작년에 적자 나고 좋아진다는데 요즘 계속 코로나 변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주 언제 좋아질지 그러니까 다시 내려온 거죠. 이렇게 6월 초까지는 이제는 뭐 백신도 접종 속도 빠르고 해외도 그렇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동안 이제 앞으로 여름이 오니까 나도 비키니 입고 휴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수혜 주자는 거죠. 그래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다가 6월 초에 코로나가 확산돼 폭락했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그렇고 그런 주식도 그렇게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이제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사줬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12,500원 샀으니 아마 위에서 이때 사신 거 팔고 여기 내려왔을 때 샀든지 아니면 여기서 12,500원 진짜 고점에 사셨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 좋아요? 고점에 살 수 있는 실력이.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기다리든지 올라가면 보다 보면 있잖아요. 계속 막 급등시켜요. 이렇게 주식이. 8,000원짜리가 막 갑자기 급등을 막 시켜서 사지 않았는데 나는 10% 올라가고 급등하니까 이제 한 30% 올라갔어요. 30% 올라가면 계속 보면 거의 고점에 사. 이게 심리 투자가 그렇습니다. 심리가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못 버는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죠. 저희는 단 1원도, 이런 애들 한 10만 원도 디플러트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손실이 안 나는데 가지고 있으면 다 이익 날 주식인데. 근데 우리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을 갖고 있다가 주식이 내려오면 그때 더 사야지, 물 타야지. 어떻게 알아요? 내려올지?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현금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다수 동의 안 하는 사람들 돈을 못 버신 분들이고
현금이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돈이 좋은 주식을 더 많이 한 주라도 더 많이 사야 되는데 그럼 돈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돈 현금을 갖고 있다고 올라가서 계속 가니까 그냥 딱 가격이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전문가 아무리 고평가하고 이것은 부실주니까 사지 말라, 테마주다 사지 말라. 그래도 가격이 막 치고 가면 살 수밖에 없어요, 현금을 갖고 있을 때는. 그래서 좋은 주식을 미리 사놓고 있으면 돈이 없으면 못 사죠, 보고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고점 오늘 요거 사신 분들은 6월 초에 샀잖아요. 정말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남들이 다 이제는 코로나가 해소돼 가지고 막 좋아하지. 그때 사면 늦어요, 늘. 그죠? 그래서 항상 늦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시 또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가족에서 본전은 가겠죠. 근데 만약 20%는 샀는데 계속 빠져서 2,500원 정도 빠진 거예요. 20% 빠졌네, 그죠? 소형자금은 이렇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더 빨리 미리 사서 기다리면 올 초에 만약에 사서 기다렸으면 별로 손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내 주식 산다면 요거 말고 작년 적자도 나왔으니 확실한 주식들 만약에 화장품 같은 코스맥스를 샀다면 그거 별로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꼭 하시고 적자 기업은 일단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적자 났다고 뭐 올해는 좋아지겠지만 그러면 턴어라운드다 실적에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좋아진다. 그러면 그 기업을 진짜 턴어라운드 될지 얘들이 왜 작년에 그 코로나에서도 왜 다른 회사들은 코스맥스 이익도 나 있고 근처 얘들은 이익도 적자가 났을까? 패션 회사도 좋아요 실적 괜찮은 것들은 그럼 그 패션에 그런 거 사지 이거 샀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에 대한 공부를 해서 기업 내용을 즉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분석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게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이 분석을 안 하고 하면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손실이 나는 거예요. 또 다행히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반등하게 되면 기다렸다 가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 한 9,000원 깨지면 8,500원 정도 되네요. 어떤 이유로 뭐 장도 나쁘고 다 하면 8,500원 이하로 오면 비중 한 10% 더 사면 내년에는 뭐 확실히 좋아지니까 그러면 회복할 걸 보이고요. 목표가는 평균적 목표가는 11,300원입니다. 11,300원. 11,500원이네요. 그 11,500원이니까 11,500원 이하로 즉 11,000원 이하로 평균 단가를 맞춰 놓으시면 기다리면 회복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너무 손해가 크니까. 네. 네. 오늘따라 좀 이런 종목 상담이 많은 것 같나요? 내가 들어가니까 고점이더라. 내가 들어가니까 하락하더라. 자, 이럴 때는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마인드, 또 투자 방법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팁들도 함께 주셨고요. 배럴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그 가격선 11,000원 선 정도까지 조금 더 이제 단가를 좀 맞춰놓은 이후에 11,500원 목표가 드렸습니다.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 들어갈 때 이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하는 매수 문의도 저희한테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비아트론. 비아트론 살펴볼게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한 2만 원 정도에 네. 40%요. 2만 원이요. 굉장히 그럼 오래 들고 계셨겠어요, 시청자님. 아주 오래 들고 있었어요. 한숨부터 나오는 종목이시구나. 그러니까요. 거의 지금 절반가량 손해가 났는데 비중도 적지 않아서 네. 이걸 좀 어떻게 해볼까요? 어떤 게 가장 걱정이세요? 아니, 요즘에 계속 내려가가지고 네네. 그걸 다 손절 어떻게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도 되는데 네네. 이게 회사가 좀 단단하다 그래서 그냥 기다렸는데 네네. 요즘 너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장기간 말씀이 딱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에 대한 네. 좀 방향성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최병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너무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회사는 이제 사양 산업이에요. 디스플레이, 즉 LCD 디스플레이, 이 평판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과거에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그 TV 같은 게 예를 들면 TV가 뭐 LED TV도 500만 원짜리가 지금은 50만도 안 해요. 그러니까 관련된 장비 우리나라 이제 LED 디스플레이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뭐 별로 없잖아요. 그죠? 중국도 뭐 많이 죽어가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장비도 납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과거에 샀다가 손이 나면 제가 늘 그래 말씀드리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즉 3년, 5년 뒤에도 그 산업이 성장 못하면 짧게 치고 나오든지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손절가를 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 작년에 167억 이렇게 좀 나왔죠. 나온 것은 작년에는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TV도 뭐 잘 팔리고 그러면서 장비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데요.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 6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주 이제 올해부터는 오히려 이제 가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것은 이제 거의 다 살 사람 샀기 때문에 잘 안 느는 거예요. 뭐 2분기는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최근에 나오더라도 평가가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결단만 남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제한테 만약에 이걸 가지고 반타작 나서 갖고 와도 저는 지금 당장 매도시켜요. 100억치 갖고 있어도 지금 당장 다 매도시켜요. 1억도 당연히 매도시킵니다. 왜냐하면 6개월, 1년 뒤에, 2년 뒤에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회복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갖고 가는데, 그러면 회복한다는 확신이 있다는 그 실적이 그만큼 좋아져야 되는 거죠. 실적이 불투명하고 오히려 사양산업 쪽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오히려 피해주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3,000 간 것도 초보자들 그냥 사서 간 거죠.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 부품이라든지 핸드폰 부품을 아예 근처도 가지 말아라. 핸드폰 2013년도 성숙기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래서 장비도 있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는 좀 특수장 다른데 디스플레이 장비는 경쟁력이 없고 앞으로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손절을 하고 간다면 따블을 놔야 되는데, 그럼 따블 날려면 또다시 많이 내려온 주식이나 이런 거 살 게 아니라 앞으로 100% 이상 갈 주식이 숱하게 많아요. 그것은 뭐죠? 실적이 내년 전에 앞으로 이상으로 가면 실적이 사상 최고를 계속 경신하는 종목들 있죠. 그게 빠릅니다. 훨씬 더. 저는 이 비아톨은 예를 든다면 반타작이니까 손절을 하고 회복하려면 그냥 전기차 수혜주로 가든지 아니면 삼성 SDI를 가도 회복해요. 이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물론 이게 소형주가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미래 실적을 본다면 미래 실적은 보장돼 있잖아요. SDI 공장도 이제 막 몇 배로 짓고 이제 이것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근거, 미래가 보장돼 있으면 그걸 내가 가는 게 맞잖아요. 나는 내 자식이 몇 명 있으면 공부 잘하는 한테는 공부시켜서 돈 대주고 학원 배는 공부시키지, 내 자식 중에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바로 스포츠 좋아하면 그건 스포츠로 보내야 되는 거죠. 이거 주식은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게 앞으로 좋은 거, 지금도 그런 걸로 갈아타는 게 훨씬 빠르다. 그런 측면으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속 고민할 때 저애라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네. 시청자님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전문가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서 수익을 조금 채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의 결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하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이보다 더 큰 수익도 볼 수 있도록 저희 함께 응원할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도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손절하면 저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또 손절하고 또 이렇게 내가 본인이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절했으니 이걸 교훈 삼아서
왜 내가 반타 손절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결론이 하나잖아요. 그때는 모르고 그냥 그때 시세 났을 때 좋다고 그렇게 샀는데 그러면 몇 년 뒤에도 우리가 주식을 몇 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3년 뒤에 정말 실적이 그때도 좋아지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 그걸 사시면 수익이 생각보다 거의 100%는 기본 납니다. 그럼 이 지금부터 들어간 종목은 이거 손절하면 10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회복되는 거예요. 요거 차가 또 다른 거 막 건설주 샀어요. 또 막 해서 반도체 장비주 샀어요. 또 반타작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년, 5년 뒤에도 실적 좋은 걸로 꼭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팁 하나만 주세요. 네. 3년, 5년 뒤에도 실적이 좋은 뭐 섹터 하나만 팁 주실 수 있어요? 동방박사 그러면? 길에 다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우리 그럼 정보 동방 박사의 길을 또 네. 다시 봐야 되겠네요. 잠시 후 10시에 이제 투자의 신에서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또 거기서 동방 박사의 길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다양한 팁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동방 박사의 길 잘 따라가서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정말 충분한 수익 볼 수 있기를 많은 분들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빠르게 종목 진단 다양한 종목들 도와드렸는데요. 오늘따라 좀 마음 아픈 종목들이 많아서 저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해주신 조언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는 정말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들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자, 8월 증시 전망과 대시세주 딱 한 종목 공개한다. 전문가님 네. 공방하시나요? 강연에? 1월 날 저녁 9시. 제가 1월 좀 늦게 네. 저는 이제 월요일을 시작하는 게 1월 저녁에 일주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9시 저녁에 주로 유튜브나 공개 방송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종목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딱 집어서 몇 개만 집중 투자 올인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전망도 그렇고 전기차밖에 안 간다. 네. 전기차 수혜주만 갔어요, 이번에. 그럼 8월 달에 어떻게 될까? 그 딱 또 한 종목 공개드리겠습니다. 대시세주를 오. 1월 전에 공개드리 한번 와서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8월 1일 일요일 저녁 9시입니다. 8월의 시작 그리고 월요일의 시작, 한 주의 시작을 일요일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증시 전망 체크해 드리고요. 대시세주 딱 한 종목 공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강연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 꼭 체크해 두시고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1시간 빨리 지나갔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눈 깜짝할 사이 시간이 지나갔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도 해주고 계시고요.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으쌰으쌰 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